천안교육지원청이 잇따른 학군 조정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공동 추진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주창하고 있는 아트밸리 사업이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산시가 민선 8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과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진행될 천안 시민 프로축구단과 충남 아산 FC의 이른바 충남 더비와 관련해 양 구단 대표들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이 잇따른 학교 배정 문제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천안TV에서도 보도해드린 바 있던 청당초등학교 관련 문제 외에도 두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인근 희망초등학교로 학생들을 배정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뜻은 완강하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이 천안 청당초등학교와 희망초등학교 관련 학교 배정 문제로 학부모들이 단체 행동을 하고 나서자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선 청당 벽산 블루밍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자신들의 주장을 교육당국에 내세웠지만 면담은커녕 강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청당초와 신설 능수초 간에 공동통합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공동통합구역이라고 5년이라고 설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5년 후에 무조건 능수초 강제 배치가 아니라 청당동 일대에 대한 통합구역 조정을 재검토를 하시고 그 재검토를 할 때에는 벽산 주민들과 청당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셔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청당초 과밀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교육청은 아무런 대응 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과밀이 될 경우에는 모듈러 교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는 저희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 모듈러 교실을 가지고 오면서 청당초의 재학생이나 전학생을 굳이 들여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거리 통학 원칙을 주장하며 아파트 인근에 자리한 희망초등학교로 등교를 하기 원하는 두정 2편의 세상 3차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교육지원청이 2023년 희망초에 대한 과밀을 우려해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 등교 거부 등 단체 행동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희망초 설립 당시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편한 세상 두정 3차 아파트는 천안 두정초등학교에 기부 체납했다는 이유로 희망초 통합구역에서 배제한 채 중투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세대수 숫자 맞추기 밀실 행정으로 추진하여 다시 바꾼 기준 1244명 규모로 설립 개교하였다. 20년 개교를 앞두고 이편한 세상 두정 3차 입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에 학교가 설립되었기에 당연히 가깝고 안전한 희망초로 배정되는 줄 알았으나 이편한 세상 두정 3차는 희망초 설립으로 인해서 배제되어 희망초로 갈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고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맞닥뜨린 천안교육지원청은 무척 당혹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은 행정적 고충과 현실적 어려움을 주장하며 이들의 주장을 들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희망초 통합구역 조정할 시에 희망초등학교가 과밀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구역이 조정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 저희 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도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면담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뭐 말씀도 그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일선으로도 전화를 주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는 조정을 1년 유예해서 동안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눈 중에 최종적으로 5년 동안 2017학년도까지 학생들이 청당초 또는 천안 능수초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행정예고안을 마련해서 행정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교육당국과 학부모들 간의 문제인지 무분별한 개발에서 파장된 문제인지를 시민 모두와 행정당국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충청남도와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이 자리한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게 된다면 관련 분야에 대한 발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는 지난 8일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 당국대학교, 오스템 임플란트, 충청남도 치과의사회와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동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여 기관은 치의학 분야 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총괄할 연구원을 천안에 유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천안시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대학 교수, 치과의사회 회원 등을 포함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국내 치과계의 오랜 수건 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천안유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어 우수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집적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천안시의 산업 발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주 천안TV는 아산시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정호 아트밸리 사업에 대한 독창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죠. 여기에 천안TV 취재 과정에서 같은 이름으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경규 아산시장이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정호 아트밸리가 H제가와 상표권 계약하에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아트밸리 상표가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포천시가 2009년 폐채석장을 복합예술문화공간으로 복구해 개장하면서 포천 아트밸리로 이름 지었는데 공교롭게도 상표권자는 H제과였습니다. 포천시는 아트밸리 상표권 사용을 둘러싸고 H제가와 소송 직전까지 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 역시 포천시처럼 아트밸리 상표를 등록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H제가가 상표 등록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상표권 계약을 맺고 아트밸리 명칭과 로고를 사용 중입니다. 개발하려고 할 때 그때 발견됐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한테 이게 보통 용사인데 그곳이 상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거기도 사회공헌청에서 공익적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 그대로 쓸 거다. 그리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럼 같이 공유해서 쓰자. 이미 천안TV는 지방정원 등록을 비롯한 신정호 아트밸리 사업이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독창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트밸리 명칭마저 타 지자체가 그것도 동일업체의 양해하에 사용 중이라는 사실은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박경기 시장은 지난 7일 오전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아트밸리 세션 구성을 주문하는 등 자신만의 구상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또 아산시의회 시정 질문에선 대한민국의 아트밸리 아산은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이태원 참사 여파 속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큰 사고 없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대회에 참여한 4천여 마라토너들은 모처럼 화창한 날씨 속에 이봉주 선수가 직접 설계했다는 코스들을 달렸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8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화창한 날씨 속에 천안 도심을 달렸습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직접 설계한 코스로 개최된 천안 이봉주 마라톤 대회는 얼마 전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의식한 듯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많은 행사를 축소하면서 개막했습니다. 5km와 10km 하프 코스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진행돼 코로나 이후 답답해하던 시민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안의 자랑이면서 세계적인 마라토너인 이봉주 선수와 함께 현장에서 코스를 설계하고 준비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열리는 첫 대회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마라톤을 통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출전하는 건데요. 너무 뿌듯하고 천안에서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대회를 주관한 천안시 체육회는 앞으로 이 대회의 규모를 키워 전국 규모의 대회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가 민선 8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존 사회적 경제과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이에 대해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오전 54개 지역 시민단체가 꾸린 아산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시민 모임이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경제과 유지와 사업 존속을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박 시장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몰이해로 전국에서도 민관 거버넌스 모범 사례인 부서를 폐지하려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발단은 박경기 시장이 지난 10월 21일 사회적 경제과를 일자리 지원과로 명칭을 바꾼다는 내용이 반영된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부터입니다. 입법 예고가 알려지자 시민 모임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성명을 내고 시민 참여를 함께 이루어온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경제과를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산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선 사회적 경제과 존속, 부서 자체 사업 축소, 예산 삭감 시도 중단,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정책 확대 강화 등을 촉구하고 이 같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편견으로 사회적 경제과 폐지라는 잘못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시민의 모임은 박경기 아산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아산시 사회적 경제과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존속을 시행하라. 전국 최초 민관 거버넌스 사회적경제위원회, 아사달인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실현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주민 참여의 자산, 아산시 사회적경제과를 함께 만들어왔다. 박 시장이 입법 예고한 대로 사회적 경제과를 폐지하려면 아산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박 시장의 조직 개편안에 부정적인 데다가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통과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내년 시즌 K리그2에서는 기존 활약하던 충남아산FC와 K3 리그에서 한 단계 도약한 천안 시민프로 축구단의 맞대결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천안TV가 이들 두 구단의 대표들을 만나 이른바 충남 더비에 대한 기대감을 들어봤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시즌까지 K3 리그에서 활약하다 내년부터 프로 무대에 발을 딛게 된 천안시민 프로축구단. 마침 이웃에는 프로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충남 아산FC가 있습니다. 이들이 내년 시즌 드디어 한 무대에서 격돌합니다. K리그2 막내 구단으로서 선배인 충남 아산FC를 상대하게 될 천안의 안병모 단장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내심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아산과 천안의 그 경쟁 의식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신생팀이고 아직 여러 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산과 더비를 한다면 설레기도 하지만 무척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닌 자연 발생적으로 더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축구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하지만 내년에 이길 수 있는 한 해는 악을 써서 이길 것이고 악착같이 덤벼서 아산과 천안이 만나면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는 거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 K리그2에서 쟁쟁한 팀들을 제치고 6위를 기록하며 시민구단으로서의 자존심을 한껏 뽐냈던 충남 아산FC 전혜자 대표 역시 지역 라이벌전을 환영하면서 이들 두 팀의 관계가 좀 더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행복하죠. 우리 그 옆 동네에 천안 FC가 생겼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행복하고 또 우리 축구 발전, 우리 충남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충남의 연고지를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팀으로서 소위 말하면 라이벌 의식과 더불어서 서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우고 또 상생하는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근 박남열 감독을 선임해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천안과 프로 무대에서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아산의 내년 시즌 대결을 축구 팬들은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시민 프로 축구단의 초대 감독으로 여자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박남열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지난 8일 공식 선임된 박남열 감독은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과 미국 월드컵 국가대표를 지냈으며 특히 천안을 연고로 두기도 했던 일화 축구단에서 신태용, 고정훈 등 스타 플레이어들과 함께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 출신입니다. 지도자로서는 2009년부터 3년간 고양대교 여자 축구단 감독을 지냈고 이후 여자 대표팀 감독과 성남일화 코치, 이천대교 감독 등을 거쳐 최근까지 창원시청 축구단 코치로 재임했습니다. 박남열 신임 감독은 간결하고 효율적이며 이기는 축구를 보여드리겠다면서 천안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신설된 수도권 전철 탕정역 인근에는 아파트와 상가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공사 현장에서 인근 도로의 공사 자재들을 무분별하게 적치해 지나는 행인들로 하여금 위험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인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들어선 탕정역 인근의 모습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등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사 현장에서 자재들을 무분별하게 도로에 적재를 해놓고 있어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위험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TV가 현장을 다녀온 결과 골목의 도로 한 차선이 모두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러한 위험물들에게서 시민들을 통제할 관계자 하나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아산시는 주기적으로 현장에 대한 계도를 펼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로 조명 허가를 자재 적치해서 내준 구간도 있고요. 예, 거기 관련해서도 맨날 나가고 일단은 계도 조치는 충분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매번 거기서 민원이 많이 걸려가지고 해라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시민 편의를 위한 개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세계 유산 도시이기도 한 공주시가 올해 최고 여행지를 선정하는 SRT 어워드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공주시에 따르면 SRT 매거진은 9월 한 달 동안 올해 최고 여행지를 주제로 1만여 명의 독자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여행 작가 및 기자의 전문가 평가, 에디터 평점 등을 통해 공주시를 비롯한 10개 도시를 올해 최고 여행지로 선정했습니다. 공주는 대표 관광지인 공산성을 바탕으로 한 성곽 트레킹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공주 밤을 활용한 타르트와 파이, 막걸리 등을 비롯해 식도락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먹거리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원철 시장은 앞으로 역사와 문화, 관광도시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건강과 힐링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여행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직자들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공무원의 부적절한 회계 지출과 금품 수수 등으로 도덕성을 크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군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해 공직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비위 공직자 무관용 등 신상 필벌, 민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자정 시스템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태안군에서는 최근 동물 방역 관련 공무원이 무자격업자에게 사업을 하게 하는 등의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부정 집행하고 횡령한 건과 팀장급 직원들이 회식비 명목으로 관련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져 큰 곤혹을 겪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개교 23년 만에 총동문회가 발족됨에 따라 충남예술고등학교 제1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한지수 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회장님이 졸업하신 충남예술고등학교의 자랑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남예술고는 어떤 학교인가요? 저희 충남예술고등학교는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고등학교로 개교 후 졸업 1회부터 지금까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예술가를 키워내며 꾸준히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학교입니다. 네, 회장님은 음악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창 시절을 잠시 회상해 본다면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공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 열심과 열정을 내는 학생이었고요. 네. 성실했습니다. 근데 당시 학생회장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뭐든 1등, 2등 하는 그런 학습의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네,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로 크게 힘들지는 않았고요. 최근 동문에 있는 이제 반 친구들 얘기로는 야무진 아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네, 충남예술고가 1997년 개교 후 23년 만에 이번에 총동문회를 발족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사이 총동문회 발족을 위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당시 또 1회 졸업생의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발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문만큼이나 학교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의 지속적인 수고와 또 계속적인 그런 관심에 순수한 마음으로 또 학교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애정의 수고가 더해져서 가장 좋은 시기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만큼 아무래도 어깨도 무겁고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강점을 두고 있으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예술고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 미술 작품 전시, 무용 공연, 또 음악회 등 다채로운 예술 활동의 콜라보를 통해 꿈나무들에게 학교를 홍보하고 또 동문들에게는 함께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과 또 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 및 유학 관련 질의응답 자리를 마련하므로 재학생과 졸업생들 사이의 간격을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를 비롯한 1회 임원진들의 역할은 총동문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수집하고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단체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이나 타 지역에 나가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동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동문들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시죠. 사실 자랑스러운 동문이 너무 많아서 네. 대표적으로 몇 명만 소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현재 독일 국립극장 다름슈타트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문석훈 동문이 있고요. 또 오랫동안 독일에서 유명 작가로 활동하다가 올해 귀국해서 얼마 전 첫 전시로 국내에 인사했고 현재는 대학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이은우 동문, 또 아트보라 프로젝트의 대표이며 유명 안무가로 활동 중인 무용가 김보라 동문을 비롯해서 마루 트레이더스 대표이며 얼마 전 또 오늘은 첼로라는 악보집을 출간하고 또 다음 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저자 사인회 및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임현정 동문 등 이런 여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후배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응원의 한마디도 부탁드릴게요. 예외 없이 사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삶도 꿈도 포기하지 않고 다들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천안의 자랑인 천안TV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요. 또 더 사랑받고 발전하는 방송이 되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조금씩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